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위치한 1층에 해당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감정 가격은 21억 8천만 원이었고요. 2회 유찰이된데도 불구하고 10억이 넘죠. 10억 6,820만 원의 최저 가격으로 시작이 됐던 그런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도 보시면은 유찰이 한 번 더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찰이 더 진행이 되지 않고 그냥 2회 유찰된 상황에서 바로 매각이 된 그런 물건입니다. 자, 낙찰된 거를 확인해 보면 50%, 정확히 딱 50%의 매각이 된 거죠. 10억 9천만 원의 단독 입찰로 낙찰이 된 물건이고요. 보시면은 위례 중앙광장 메인 상권이죠. 메인 상권 1층에 해당하는 그런 물건이었고요. 아무래도 감정이 됐던 시기와 그리고 이 물건들 거래가 됐던 이런 시기들을 따져보면 조금 차이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감정 가격이 100% 지금 이 상권의 시세다라고는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임차인 현황 보시게 되면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에요. 말소기준 등기는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17년도 9월 29일날 말소기준 등기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는데 임차인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 받은 날짜를 보니까 21년도 2월 23일 날짜로 해서 말소기준 등기보다 늦은 날짜에 임차인이 들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 자체는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 분석 결과 보시게 되면은 상위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이런 임차인이다. 하지만 소액 임차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왜 해당하지 않느냐? 이 소액 임차인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자체가 이 지역 내의 소액 임차인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확한 보증금과 그리고 정확한 월 임대료, 이거는 임차인 탐문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재계약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 다음 플랜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입찰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만약에 임차인이 재계약할 의사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보증금 5천만 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 월 차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재계약을 이끌어낼 건지 이런 부분도 같이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만약에 임차인이 재계약을 안 하고 나는 그럼 폐업을 하고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새로운 신규 임차인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신규 임차인은 어떤 업종을 어떤 식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탐문조사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자, 이 상권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도 22.6%라는 이런 수치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만큼 1인 가구도 어느 정도는 비중을 갖고 있는 그런 상권입니다. 확실히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수요층들은 92.6%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죠. 자, 지도로 확인을 해봤을 때 저희 물건지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중에서도 이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주변에 보시면은 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죠. 자, 자료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92.6%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22.6%에 해당하는 1인 가구도 상당수 거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1인 가구와 가족 수요가 혼재된 그런 지역이다 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상권이 형성된 모습이나 업종들 그리고 상권을 이용하는 수요층들을 확인해 보면은 20대부터 40대, 50대,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일일 평균 유동 인구를 확인하는 이유는 이런 수요층들이 모두 다 상권을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연령대, 어떤 연령대가 가장 높은 유수요층이 되냐, 이거를 확인하는 게 아무래도 이런 수요층들이 잠재적인 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령대별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령층의 수요들이 가장 많이 이 상권의 유수요층으로 유동인구로 이렇게 보여지냐, 그거에 따라서 상권 내 형성되는 업종들도 조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10대가 많이 상주를 하고 그리고 유수요층으로 많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 상권은 학원가가 메인이 되는 이런 학원가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지금처럼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이런 연령층들이 가장 많은 수요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가족 구성에 이런 연령층 배우 수요들이 많다 보니까 이 수요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업종들이 이런 메인 상권에 가장 많은 업종들을 입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해당 업종의 평균 영업 기간도 확인을 해보면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 중에서 1년 미만은 상반기가 상당히 높은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오면서는
입장에서는 1년 미만은 확실하게 줄어든 모습이고요. 그리고 1년에서 2년, 3년에서 5년, 5년 이상,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업종들이 조금 더 증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자, 이런 사실로 알 수 있는 거는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이다, 회복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 수요들의 소비도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1년 미만 그리고 1년에서 2년 요 그래프가 상당히 높은 수치의 그래프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하반기를 확인해 봤을 때는 1년 미만은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3년 이상부터 5년 이상까지 그래프는 확실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운영을 원하는 이런 임차인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회복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차츰차츰 회복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과 함께 수요의 소비도 그만큼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업종들이 매출이 증가를 안 하면은 이렇게 장기간 영업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좀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업종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모습들은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상권이 그만큼 안정권을 찾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